오늘은 영화 모던 타임즈와 미아네오 리키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점차 증대되고 있는 노동의 자동화와 플랫폼 노동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모던 타임즈는 1930년대 미국의 산업화 시대의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인간이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되는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못을 조이는 일을 반복하다 세상 모든 것을 조이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자동화 시대의 부작용과 점점 피폐해져가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는 근로자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동해 오는 부품들을 제자리에 서서 조립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대량 생산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자동차의 보급으로 도로 건설도 활발해졌습니다. 자동차를 통해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해짐에 따라 도심 외곽에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도 호황을 맞이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세기 초반에 미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화와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 과정과 획일화를 싫어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간에는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하루 종일 나사못을 조이는 일을 하다가 나사처럼 동그란 모든 것들을 조여버리는 강박관념에 빠져버린 주인공의 모습이라거나 자동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식기계로 주인공에게 테스트하는 모습, 그리고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 기계 속으로 주인공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기계화 시대의 소품이 되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모던 타임 속 상황은 현대 들어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제시한 맥도날드화라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맥도날드화란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의 효율성이 현대사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주문, 조리, 서비스, 직원 관리 등 모든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통제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는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고 삶의 질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는 주로 민간 영역 기업에서 논의되던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공공 부분에서도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 이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인력 대체의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요.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확산할수록 노동의 정말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공공 부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추진해온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팀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 인력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의 도입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4분의 1 정도인 25%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 시기를 보면 집행, 운용 기능 인력은 75%가 5년 안에 자동화로 인한 신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관리 기능은 62.5%가 21년에서 30년 뒤에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사실 미래에는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단순 노동의 자동화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이나 의학 같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로봇과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다양한 분노와 좌절, 여유 시간의 증가와 무력감 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질문은 노동 형태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모던 타임즈 속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 형태가 최근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 새로운 배달 대행 서비스와 연관된 노동 형태로의 변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노동기구 글로벌 미래위원회는 최근 노동환경의 근본적이고 파괴적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긱워크, 크라우드워크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출현으로 단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 규제와 사회보호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여기 플랫폼 노동과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서 주인공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택배기사로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택배회사 측은 채용의 형태가 아닌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주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실상은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명보호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주인공은 플랫폼 노동자가 되어 화장실 갈 시간도 용납하지 않는 배송 위치 추적 기술에 힘들어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배송에 문제가 생길 시 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과도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이광석 교수는 그의 책 디지털의 배신에서 기술이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도입에만 신경을 썼으며 기술 진보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불가피한 일로 방치했기 때문에 기술은 저만큼 앞서가는 데 비해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사회 혁신과 동일시한 결과이며 자동화로 인한 해고를 사회 혁신을 위한 성장 통쯤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죠.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경우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자동화 수준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 생산직과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이 인공지능에 대체될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인적 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 분야의 로봇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로봇 업무 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 RPA 도입이 확대되면 고부가가치 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RPA가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도입,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 자료에 의하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배송, 운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28.5%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등 자동화와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사회 시스템은 무엇일지, 경제사회 주체들은 각각 어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지, 이들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아직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변화 과정에서 자동화와 노동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일자리가 소멸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디지털 기술로 인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완할 장치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본 두 편의 영화에서 펼쳐지는 영화 속 상황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되지 않을 능력은 무엇일까요? 영화 모던 타임스 속 주인공처럼 본인이 생활하면서 경험한 부부만 사례가 있을까요? 인간의 노동 측면에서 영화 속 모던 타임즈 공장과 21세기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또한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정부에 로봇 공무원이 생기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까요? 아니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계적 집행으로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까요?